4주차 세 번째 키워드 나가겠습니다. 임대인을 위한 재소전 화해조소.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 아마 재소전 화해조소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재소전 화해조소를 쓸 정도면 건물의 사이즈가 좀 있는 상태겠죠. 작은 개인 대 개인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인들을 위한 재소전 화해조소 작성 방법 및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우리 중개사분들이 좀 내가 레벨업이 돼서 큰 사이즈 임대차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임대인한테 고지를 해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면 임대인 쪽에서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을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. 제가 여기 관련된 비용이든 뭐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재소전 화해조서는 여기 있다시피 개인 간 누구겠어요? 임대인과 임차인 간, 여기서 그렇죠?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질 시간이 길어지겠죠.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리 계약서 특약에다가 재소전 화해조서를 잠금 때 작성한다 이렇게 써놓고 잠금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만드는 개념입니다.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는 개념으로 그냥 강제 집행권이 있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별도로 만약에 재소전 화해조서가 없으면 우리 명도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여기 있다시피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 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명도소송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채고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서 안 냈다. 그러면 우리 계약해 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다.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다 털어먹었는데 불구하고 배짜라식으로 명도를 안 해준다. 이럴 때 명도소송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지부지 빨라야 8개월, 길면 1년 6개월까지 명도소송 걸리거든요. 거기에 대한 소모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목적은 올차임 연체, 그 다음에 명도 부분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가 재소전 화해조서다. 자,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. 우리 화해조서는 일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쓰는 건데 조금 전 언급했다시피 우리 중개사분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잠금 때 재소전 화해조서에 작성하는데 서로 협조한다. 이 내용을 적으시고 잠금 때 서로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재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 그럼 제출하게 되면 여기 있지만 기간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보셔야 된다. 최근에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. 그러면 6개월 정도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원에 출석하세요 라는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날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신청서 낸 거 있죠. 그걸 보시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쌍방에 합의하셨습니까? 라는 개념으로 물어봐서 네 대답하게 되면 땅 돼서 재소전 화해조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개념이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게 월세 3기 밀리면 바로 15일 이내에 명도한다. 아니면 무단으로 전대차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15일 내에 명도한다.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힌 개념입니다. 그래서 기간이 사실 좀 오래 걸리죠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재소전 화해조서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. 통상적으로 중개사님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우리 보통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나 우리 잠금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가장 많이 오시는 부분이 법무사에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받고
은행 대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이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가장 많이 보신 분들이 법무사 사무장들이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제소전 화해조서도 중개사님들이 법무사에서 하는지 알고 있어요. 물론 법무사에서 합니다.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최근에 지금 제소전 화해조서 같은 경우도 워낙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다운됐어요. 예전에 거의 90만 원 언저리 했는데 지금 50만 원까지 다운됐거든요. 근데 법무사에 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한 30만 원, 40만 원 받고 싸게 할 수가 있어요. 그 대신 변호사에 맡기게 되면 통상 80에 90만 원 정도인데 뭐 더 싼 데도 있긴 하겠죠. 어쨌든 간에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맡기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법무사에 많이 맡깁니다. 하지만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중요한 게 아까 절차에서 법원에서 언제 출도해서 서로 이제 오세요. 법정 길이 잡히죠. 잡힐 때 법무사에 맡기면 결국은 오는 사람은 누구냐?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날짜에 와서 서로 판사 앞에서 네, 오케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 법무사에 맡기면 중개사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임차인들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하고 싶겠습니까? 저 같아도 이거 쓰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하자하니까 쓰는 개념이거든요. 왜?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. 그런 자리에서나 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되게 싫어요.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법정에 안 나가겠죠. 또 안 나가게 되면 또 3개월 몇 개월 걸려 또 길 잡히겠죠.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미루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맡기게 되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정 길이 잡힐 때 변호사가 가서 그냥 대리를 해서 끝납니다. 굳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 가고 변호사가 이임을 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물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이임하세요. 이임하시고 그 대신 변호사를 만약에 임대인 쪽에서 의뢰했으면 임차인 쪽을 한 분의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. 쌍방 대리가 안 되거든요, 법적으로. 마찬가지 중개사님도 매도 매수 쌍방 대리 안 되죠. 똑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한쪽 변호사분이 반대쪽 변호사분을 서로 동료 있을 거 아닙니까? 동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내내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이 좀 발생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속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고 비용도 많이 지금 80만 원, 90만 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이 전적으로 100% 부담하든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반반 하든 이거는 알아서 서로 좀 아쉬운 분 위주로 하겠죠. 대부분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반반을 요구하지만 임차인의 저항이 크면 그냥 임대인 사장이 부담하셔서 하세요. 이렇게 하시고 좀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이건 그냥 일반인 신청서니까 이렇게 그냥 큰 양식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. 이거 한 가지 더 드리면 여기 있다시피 변호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여기 있다시피 단순하게 우리 화해조서 맡길 때 계약서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? 법무사나 우리 변호사한테. 그러면 그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옮겨 적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여기 있다시피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.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제소전 화해조서가 돼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임대인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왜? 임대차 만기 시 원상복구를 하게 한다.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? 방법이 없죠. 그래서 밑에 있다시피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만일 불이행 시는 임대인은 최고기간 3일을 두고 최고기간 이후는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과 원상복구까지의 올차임 등은 보증금에 공제한 다음에 지급한다. 이런 식으로 제소할 내용이 있으면 불이행될 때 그 차선책까지 이렇게 적어 주셔야 이게 완전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가장 정확한 작성법입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금 막 정상가가 80만 원, 90만 원인데 뭐 40만 원, 50만 원에 변호사도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아마
단순 대필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할 때 이런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재소전 화해 조소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사후에 문제를 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,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, 그 변호사도 재소전 화해 조소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